1994년 부산. 사건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은이니? 애를 찾으려면 2장 준비하세요. 종이봉투에 넣어서 수요일 2시 반 부산극장 관람석에 갖다 놓으세요. 그럼 지은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은이는요? 우리 지은이 무사해요? 2장 준비되면 확인시켜드리죠. 아니, 2천만 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 시간을 주셔야죠, 시간을. 200입니다. 내일 2시 반. 흰 옷 입고 오세요. 허튼 짓 하면 아이 찾을 생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 네, 경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지은이 지금 어디 있어? 지은이요? 그걸 왜... 이걸 확 그냥. 네 동생 어딨냐고? 저 동생 없는데요? 오케이, 그럼 저 정정할게. 저 사촌 동생 지은이 지금 어디 있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오리발이야? 야야야, 문민정부 경찰이 이한나 씨가 최지은 양 손잡고 일로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같이 가시죠. 야, 주행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지은이 어디다 숨겼어? 네가 데려갔잖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다. 그럼 누구야? 네? 이한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아이고. 벌써 죽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은이 어디다 놨어? 시신은 어딨냐고? 옥상... 물탱크... 옥상? 어디 옥상? 우리 집 옥상... 반장님, 찾았어요, 지은이. 어디서? 우리 이한나 씨 방 안에서요.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한나 씨 말은 애를 죽여서 옥상에 놨다. 네. 분명 물탱크 옆에 놨는데. 아니, 시신이 지발로 걸어갔을 리는 없고, 그럼 이한나 씨 말고 다른 놈이 있다는 얘긴데 누구야? 공범이 있을 거 아니야? 저 그게... 이진이라고. 이한나의 입에서 낯선 이름들이 튀어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오늘 경찰에 긴급 구속된 유괴살인범은 살해된 10살 최지은 양의 이종 사촌 언니인 19살 이한나 양과 이 양의 친구인 유미진 양, 그리고 23살 조현우 등 3명입니다. 경찰은 또 공범인 23살 박현민을 수배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마지막 공범까지 모두 검거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듯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주범 조현우, 사촌 언니 이한나, 고교동창 유미진 등 피해자 4명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최지은 양을 유인,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태운 뒤 이날 오후 4시쯤 최 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였고,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 유괴 당일 오후 6시쯤 승용차 내에서 목졸라 살해하였습니다. 경찰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현장 검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몸값으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예? 넷이서 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옳다 뭐 이 말입니까? 마지막에 검거된 피해자는 누굽니까? 조현우의 동네 선배 최동민입니다. 예? 누구요? 최동민? 자, 질문 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반장님! 자, 그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 127일에 걸쳐 총 9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할 만큼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이한나 씨, 증인은 사건 전날인 10월 9일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적이 있죠. 네,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저기 현우 오빠가 자기 요즘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 그래서요? 도둑질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꼬마에 납치만 해가지고 돈만 빼자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조현우 씨가 먼저 아이를 납치하자고 했다는 거죠? 네, 협박 전화는 누가 걸었습니까? 현우 오빠요. 아이는 왜 죽였습니까? 미진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실제로 죽인 건 누굽니까? 현우. 거짓말이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요. 저는 쟤랑 얘 본 적도 없어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처음 봤다고요. 한나야, 너 정말 왜 그래?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들만 살겠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친구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야, 이한나! 너 진짜 왜 그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왜 그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공범 3명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다. 유미진 씨, 이한나가 지은 양을 유기하던 그 시각 어디에... 아니요, 저 정말 아닌데요. 자, 피고 진정하세요. 그럼 그 시각 어디서 뭘 하고 있었죠? 학교 타자실에요. 1시 반에 타자 시험이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날 타자 시험을 치렀던 박경희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 증인은 피고 유미진과 어떤 관계죠? 같은 과 친구입니다. 그럼 꽤 친했겠네요. 네, 위증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묻겠습니다. 그날 타자실에서 피고 유미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유미진이 타자 시험 치는 모습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증인!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그날 오전에 미진이가 시험을 대신 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쳐줬습니다. 유미진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법정 안엔 탄식이 흘러나오는데 김 기자는 타자 시험 당시 감독관이었던 조교를 만나보기로 한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걔 실력이 1000타 넘을 똥 말똥인데. 아, 그래요? 그 2000타 넘는 게 아주 어려운가 봐요? 아유, 그럼요. 이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잖아요. 아, 그렇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그날 시험 본 애들 성적이거든요. 총 33 중에 1000타 넘는 학생이 17분이네요? 제일 잘 친 애도 1700타를 못 넘었잖아요. 근데 2000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날 시험 감독 선생님이 직접 하셨죠? 네, 그런데요? 혹시 그날 시험 볼 때 유미진 보셨어요? 근데 그게 참 또 미스테리예요. 그날 미진이를 본 사람이요. 저 말고도 또 한둘이 아니에요. 다 합치니까 16명이나 되던데. 그 교수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경찰서에 가서 뛰어가서 억울하다고 이 학생은 목격하고 대화를 한 그런 시간대에 어떻게 범행을 할 수 있느냐고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고소했어요. 아니 근데
박경희는 자기가 대리 시험을 쳤다고 증언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미스터리라고요. 둘이 완전 찐친이거든요. 뭐 혹시 최근에 둘이 뭐 크게 다투거나 뭐. 에이, 근데 아마 다쳤어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선생님? 친구가 살인자로 몰린 판에. 귀인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가 귀인인 줄도 모르는 법이다. 유미진 씨랑 구치소에 같이 계셨다고? 구치감에서 공범 유미진을 만났다는데 아유, 괜찮아. 그냥 이모다 생각하고 말해봐. 아, 저 유괴예요. 유괴? 설마 전에 그? 제가 아니라 그 한나 아니 그 제 친구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뭐야? 솔직히 말해봐. 자기도 같이 했지. 아니에요. 저 절대 아니에요. 아니기는 뭘 아니야. 텔레비전에 그냥 다 나오더구먼. 자백했다고. 아니에요. 전 곧 나갈 거예요.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 있으면 다 사실대로 얘기해준다고. 참나. 아니 이건 또 뭔 소리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친구 때문에 누명을 쓰고 들어와 있다. 뭐 그런 말이야? 친구가 사정이 좀 있나 봐요. 듣기로는 이한나도 만나셨다고. 아 참네. 살다 보니 내가 그런 우연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일까? 주범 한나의 얘기는 정반대였는데 저기 있잖아. 그 저쪽 방에 있는 학생. 아 왜 키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자기 친구 맞지? 그런데요. 맞구나. 아니 그 사건 그거 자기 혼자 한 거라면서? 걔가 그래요? 왜? 아니야? 뭐 친구가 사실대로 다 얘기해 줄 거라고 그러던데 정말 아니야? 다 끝났어요, 이제.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다. 그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나 봐요. 우리 그거 그냥 멈출 때 안 멈추니까 내가 이때까지 교도소 들락거리고 살잖아요. 이한나, 그녀는 정말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은 것일까? 우리의 김 기자, 이번엔 한 커피숍 앞에 서 있다. 차량을 골목에 세워두고 또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했다는 것인데 4명의 피고인들이 모여서 살인을 모의했다는 바로 그곳이다. 자, 보자. 여기 차를 세우고 저 위에서 저 총매 왜 저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저 창문 저 언제부터 저렇게 돼 있었어요? 창문? 창문이 왜요? 혹시 뭐 최근에 리모델링 같은 거 하셨어요? 아유, 리모델링은 무슨. 원래부터 저랬는데? 그랬어요? 재판이 속게되고 이번 사건의 핵심, 이한나가 증언대에 선다. 사건 당일 피고는 사촌 동생을 유인해 조현우가 준비해온 차를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유미진이 죽이자고 제안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까? 아니에요. 전 그냥 돌려보내자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압니다. 그럼 죽이자는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뭐 1시간? 1시간 반? 네, 그쯤 걸렸어요. 4명이 커피숍에 있던 그 시각, 최지은 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요. 차에 있었어요. 당연히 혼자였겠네요. 네. 불안하지 않았나요? 불안이요? 혼자 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견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다 보였거든요. 2층 커피숍 창문으로 지켜봤다. 정확합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커피숍 내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법정안은 크게 술렁이는데 밖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구조. 예.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피고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동민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동민입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박현민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수배까지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공범인 23살 박현민을 수배했습니다. 박현민이 지금 어디 있어? 박현민이가 죽은 지은이 보자기에 쌌잖아, 마! 그런데 왜 박현민이 아니라 최동민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한나 씨? 이한나 씨는 최초 수사 과정에서 박현민이 시신을 보자기에 싸고 있었다.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박현민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최동민이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한나 씨, 당신이 최초로 공범으로 지목한 박현민은 누굽니까? 남자. 친구예요. 남자친구야? 옛날에 사귀었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이한나 씨! 아니에요. 옆에 있는 최동민을 정말로 아십니까? 네. 그날 현우 오빠가 커피숍에 데려왔어요. 아는 형이라고. 아 거짓말이에요. 저 정말 얘 몰라요. 너 뭐야? 어? 네가 날 언제 봤다 그래? 어? 자, 최동민 씨, 진정하시고요. 이한나의 말이 맞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두 사람은 그날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생전 처음 본 사람과 유괴 살인을 계획했다는 얘긴데요. 그것도 단돈 200만 원. 공범 넷이서 나누면 50만 원에 불과한 돈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단돈 50만 원 때문에 생전 처음 만난 사람과 유괴를 모의한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상입니다. 우리의 김 기자, 이한나의 주변 인물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뜻밖의 단서를 얻게 된다. 혹시 유미진 씨도 아시죠? 그럼요. 한나랑 제일 친한 게 미진이었을걸요? 3년 내내 붙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틀어졌어요. 어느 날 한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앞에선 이제 미진이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그게 남자가 있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집도 부자고. 한나가 그 오빠한테 뻑 갔었나 봐요. 말도 못 꺼내고 뭐 혼자 끙끙 앓았는데 그 오빠 하필이면 미진이랑 썸을 탔나 봐요. 둘이 삐삐 번호 주고받고 뽀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그걸 한나가 딱 본 거예요 진짜. 그 남자 이름이 조현우 아닌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한나 씨가 이게 속이 많이 상했었군요. 속만 상했겠어요. 사실 그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한나가 찜한 남자들은 이상하게 다 미진이한테 꽂히더라고요. 미진이 보셨죠? 미진이 걔가 이쁘긴 하잖아요. 김 기자는 수소문 끝에 이한나의 전남친 박현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첫 마디는 이랬다.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누가 그래요? 이한나가 그래요? 나랑 사귀었다고? 아니? 아니 이한나 씨는 남자친구라던데? 딱 한 번 만났어요. 그것도 친구랑 같이. 근데 사귀고 말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번 만났다고요? 예, 딱 한 번. 제가 걔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세요? 경찰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유괴범이니 살인범이니 아휴, 알리바이만 없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어요, 다.
이날 법정에는 유미진의 부탁으로 대리 시험을 쳤다고 증언한 박경희가 다시 증언대에 오른다. 증인은 사건 당일 친구 유미진의 부탁으로 대리 시험을 쳐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증인 대답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미진이가 직접 쳤어요. 그럼 지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있다는 말이군요. 그 이유는 뭐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죠? 경찰이요. 그렇다면 경찰의 강압 수사를 받은 사람이 여기 있는 증인뿐일까요? 피고인 조현우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같은 동네 선배인 최동민을 공범으로 지목한 사실이 있죠? 네. 왜 그러셨습니까? 처음에 경찰이 그랬어요. 이한나가 이미 다 불었다. 박현민이 누구냐 빨리 대라.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먹으로 치고 강목으로 때리고 아무 이름이나 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민자로 끝나는 사람이 동민이 형밖에 없었어요.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차 아니요. 그 차량을 세워둔 곳이 이 골목이죠? 맞습니까? 저는 망을 본다고 나왔는데 사실 망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망을 본 게 아니고. 피고인 다시 묻습니다. 차를 세워둔 곳이 여기 맞습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해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요. 지금은 모른다. 네, 그럼 피해자를 죽인 장소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유미진이요. 미진이가 알아요. 피고가 이 골목을 범행 장소로 지목한 게 맞습니까? 저 그냥 아무데나 오다 보니까 여기 골목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라고. 협박 전화를 건 장소는 커피숍 아닙니까? 네, 아니 그게 그럼 바뀝니까? 검사, 통화 기록은 나왔습니까? 그게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피고 이한나, 최후 진술하세요. 부모님과 가족들에겐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엔 드릴 게 없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저 파렴치한 공범들에게 무죄가 내려진다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 마지막 판결 부탁드립니다. 언니 하며 따르는 나이 어린 사촌 동생을 유괴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소행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 피고인 이한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조현우, 최동민, 유미진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예, 자 결과는 앞서 무죄를 받았던 3명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고요. 그리고 이한나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진짜 이한나의 공범은 없었던 걸까? 협박 전화를 했던 사람 그럼 누군가? 어머, 그러네. 네. 맞아요. 제가 대본에는 여자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도 아닌 중성적인 목소리로라는 게 이제 지문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애를 찾으려면 2장 준비하세요. 종이봉투에 넣어서 수요일 2시 반. 그럼 지은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변조를 했을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어찌됐든 이 결과 끝내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빨리빨리. 예, 사실은 초반부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속 수사를 했었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의문점들은 다 풀렸을 수도 있어요. 경찰의 강압 수사, 꿰어 맞추기식 강압 수사가 만들어낸 괴물인 거죠, 이 사건. 아이고. 이 지금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행이라는 거에 입증하는 데만 막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는 다른 제3의 누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신경을 안 써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영원히 덮여진 채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거죠. 이 큰 건물, 최신식 아파트. 자, 결국 다시 환수를 했다고 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충정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스봉만 씨가 알려주실 겁니다. 얼마 후 코리아 관광 호텔은 폐쇄됐다. 월급이 밀린 종업원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 수십 명이 몰려왔지만 모두 눈물을 삼키며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그 후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호텔은 70년대 들어 다시 아파트로 분양되었고 충정 아파트로 이름 붙여졌다. 2022년 6월 안전 문제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지만 5층 주민들의 소유권 분쟁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언제 철거가 될지는 미지수다. 무려 60년이 지나서도 아직 이 희대의 사기극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있는 거죠.